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만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죽백초등학교 박은지 기자의 사연입니다. 우리 학교 최고 장난꾸러기. 저희 학교에는 진짜 장난꾸러기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학교, 우리 학년, 우리 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올해에도 같은 반이 되었어요. 지금은 제 앞자리에 있어요. 사실은 저번 자리에는 제 대각선에 있었어요. 근데 걱정인 건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번 자리 때 저희 반 친구들과 그 장난꾸러기 친구가 과학 시간에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번 모둠에서 또 그 친구와 싸우면 어떡할지 조금 걱정돼요. 그래도 괜찮겠죠? 아무튼 그 장난꾸러기 녀석과 다른 친구들이 싸우지 않기를 빕니다. 진짜 장난꾸러기인 친구와 다른 친구들 사이를 걱정하는 사연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싸웠다니 좀 걱정되겠어요.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박은지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싸우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또 조금 싸운다고 해도 금방 화해하게 될 테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읽으면서는 어떤 장난을 치나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음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서 어린이의 곡입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였네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따스해져요.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동화작가 이창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지금까지 6편인가 올라와 있어서요. 네. 재밌어서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 6개 다 들으셨어요? 네. 와.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창숙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창숙 선생님은 2009년 우리교육 어린이책 작가상 창작부문 대상을 받으시면서 작품활동 시작하셨습니다. 매, 개고생 등의 동화와 청소년 소설 무옥이, 저수지 괴물 등을 쓰셨어요. 화성을 지킨 사람들과 같은 어린이 정보책, 또 깨알 같은 잘못과 같은 동시집도 펴내셨습니다. 동화, 청소년 소설, 동시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작품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는 작품 혹은 주인공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소설 중에 무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처음 쓴 청소년 소설이기도 하고 또 그 주인공이 저희
친정 엄마 네. 이름이에요. 허목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앞부분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하 그 시대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된 그 엄마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은 창작이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제가 처음 쓴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혹시 그러면 책이 나온 다음에 어머님께 제가 그 책을 쓴 게 네. 엄마가 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책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2년쯤 있다가 나왔어요. 네. 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선생님한테 특별한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엄마 병원에 매일매일 찾아가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계속 썼어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이제 얘기를 듣고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 꼭 읽어보고 싶은 작품으로 마음에 남네요. 이번에는 어라친들에게 저희 이창수 선생님을 조금 더 많이 저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을 줄여서 어라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코너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고향은 경기도 화성. 네. 띠는 용띠요. 네. 탄생 별자리는요? 사수자리예요. 좋아하는 동물은 호랑이. 네.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요.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요? 비밀의 화원이라는 동화책을 네네. 좋아합니다. 예. 네. 좋아하는 음식은 한 가지만 해야 되죠. 한 너무 두 많은데요. 가지까지. 네. 세 가지도. 저 냉면을 좋아하는데요. 네. 고기 먹은 뒤에 먹는 냉면을 좋아합니다. 네. 고기 먹은 뒤에 네. 냉면. 그리고 취미 있으세요? 등산이요.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고르신다면? 일단은 빵을 네. 가져갈 거고요. 네. 빵을 워낙 좋아해서. 네. 그다음에 만화책. 네. 그다음에 라이터. 네. 빵, 만화책, 라이터. 네. 이렇게 3가지.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하신다면?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비밀의 화원 진짜 좋아하는데. 네. 언제 읽으셨어요, 선생님 처음? 저는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하이디나 철가면 이런 거와 같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커서 이제 논술 학원 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었어요. 그때 읽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특별히 좋으세요? 그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네. 그 판타지 같은 그런 세상. 네. 정원 안이 이제 그런 판타지로 느껴지는데. 네. 무인도에 가져갈 것으로 빵을 고르셨어요? 네. 빵을 좋아하셔서? 과자하고 빵 중에 조금 망설이셨어요? 망설였는데요. 유통기한 때문에 네. 과자로 해야 될까? 네.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예. 빵으로 그냥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 상상하기로는 만화책을 보시면서 드실 것으로 고르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가져갈 만화책을 종류도 고른다. 제목을 고른다 하면 어떤 만화책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또 이제 공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읽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로맨스? 로맨스. 만화책. 로맨스 좋네요. 네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사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첨단초등학교 신지호 기자의 사연입니다. 김장하는 날.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외할머니네 갔다. 그 이유는 김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김장을 하러 갔는데 할머니 집에 배추가 산더미였다. 그래서 엄마랑 형이랑 내가 외할머니를 도와드렸다. 형이랑 나는 갓을 포개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는 내가 잘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했다. 9시부터 시작한 김장은 저녁 8시까지 흘러갔다. 그리고 내가 잠깐 봤는데 무채가 진짜로 산더미였다. 그 무채는 엄마가 다 썰었다. 그래서 엄마 팔이 엄청 아팠다. 그렇게 전쟁이었던 김장은 끝났다. 하지만 모른다. 내년에도 또 한다는 것을.
이 부분 약간 공포죠. 아니 김장이라는 게 진짜 집집마다 품이 많이 드는데 신지우 기자가 도와드려가지고 착하네요. 예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 전쟁이었던 김장이 끝났다. 이 부분에서 마치 이것이 아이가 쓴 것인가 엄마가 쓴 것인가 하는 기분이 들었고 하지만 모른다.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을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막 김장이 끝났는데 또 내년을 상상을 하다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한 김장으로 1년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게 될 거예요. 이야기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용산초등학교 이환희 어린이의 글입니다. 내 친구 축구. 나는 오늘도 학교를 간다. 축구하러 학교 가는지 공부하러 가는지 모르겠다. 학교를 가면 항상 점심시간만 기다린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동생들과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동생들이 항상 물어본다. 형, 오늘 축구 할 거야? 어디서 할 거야? 라고. 나도 항상 똑같이 말한다. 당연하지. 오늘은 밖에서 하자. 밥을 맛있게 먹고 운동장에 나갔더니 기다리던 동생들이 왜 이제 나왔냐고 물어본다. 그러고는 팀을 짤 때 자기를 뽑아주라고 안달이 난다. 팀을 가르고 경기를 했다. 우리 팀은 공을 돌리면서 천천히 소유권을 가져갔다. 그때 내가 드리블을 하며 상대를 제치고 슛을 힘차게 때렸다. 골인! 우리 팀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신나했다. 그러자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쳤다. 골을 넣을 때 그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항상 즐거움을 주는 내 친구 축구가 고맙다.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축구하는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네. 읽기만 해도 발로 공을 뻥 차는 기분이 들면서 신나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너무 재미있어요. 공부를 하러 가는 그렇죠. 건지 축구를 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해서요. 네.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놀러 가는 거니 공부를 하는 걸 가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이가 직접 내가 축구하러 학교 가는지 공부하러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친구들과 동생들이 자기를 팀에 네, 뽑아달라고 엄청 잘한다는 얘기겠죠. 이 친구가 축구를 잘하니까 나 뽑아줘 이러는 것 같아서 와 정말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운동 좋아하셨어요?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운동선수였냐고 물어보는 네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정반대로 정말 운동이라면 모든 부분을 못했어요. 어머, 달리기도 못하고 체육 시간 싫으셨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노는 거는 좋아했는데 네네. 여기에 이 친구와 반대로 네. 저를 좀 꺼려 했었어요. 같은 팀에 넣는 네. 거를. 달리기도 하면 매일 꼴찌하고 그래서요. 네.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물준전자 들고 그 코트 그리는 것만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코트. 네. 선생님이 넌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네. 좀 뽑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 후보 선수로라도. 네. 안 됐어요. 아니,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네요. 이렇게 커다란 누런 주전자. 네네네. 예, 그걸로 저희도 이렇게 그렸던 그런 게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 뭐 운동 말고도 선생님 뭐 어린 시절에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시면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성이 시골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자랐는데, 언니 오빠들은 이제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갔고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동생하고 저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근데 남동생이었는데 굉장히 개구쟁이였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 위에서 새 2마리를 꺼내왔어요. 새끼. 둥지에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빨리 다시 보내줘. 갖다 놓으라고 예. 했는데 동생이랑 저랑 이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몰래 네. 키우게 됐어요. 어머.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개구리나 네. 아니면 지렁이를 이렇게 잡아다가 먹이로 주면서 키웠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귀여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새가 꾀꼬리인 것 같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는 찰석같이 네. 꾀꼬리라고 믿고 네. 언젠가는 노래를 네. 아주 낭낭하게 할 예,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키웠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털이 몽땅 다 빠졌어요. 네. 그래서 병에 걸린 줄 알고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털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긴 깃털이 나왔어요. 그리고 발톱도 굉장히 커지고 부리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날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날개를 펴면 거의 한 1m 정도 되게 자랐어요. 뭐를 키우셨던 걸까요? 매였어요. 어머! 그래서 그 시골에는 참새들이 이렇게 네. 벼를 많이 쪼아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되면은 엄마 아빠가 그 새를 쫓으러 가라고 하셨는데 저랑 동생이 이제 그 매를 네. 딱 어깨에 메고 그 논에 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매가 그 논을 한 바퀴 쫙 돌아요. 그럼 그 참새들이 그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어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 가니까 참새들이 소문이 났는지 우리 논에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네. 그 매 좀 하루 빌려달라고. 어머.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좀 튕기면서 그 알바처럼 네.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논도 봐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개구리나 이런 거를 잡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속 빨리 야생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빨리 놓아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키우다가 힘에 붙여서 네. 날려 보내줬어요. 그러면 꼬박 1년을 그래도 아니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다 자란 네. 거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니까 약간 천연 기념물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2마리를 네. 그 2마리 다 같이 네, 키우신 거. 그래서 날아갔는데 동생이 그때가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거든요. 네. 근데 동생이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네. 매를 봤다고 어머.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착 내려다보는데 너구나 하면서 서로 알아봤다고 어머.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실 땐 이렇게 다리에 묶어서 그렇게 왜냐면 날아가 버리지 않나요? 그 묶어둔 건 아니었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제 광이라고 해서 창고 예. 같은 거기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저희가 있으면 저희한테서 안 날아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길들여진 거네요. 네. 그래서 다시 날아가서 야생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너무 진짜 동화 같은 얘기인데 선생님 그래서 혹시 작품 매가 그 네. 이야기 네. 네. 첫 번째 작품으로 그걸 쓰게 됐는데 네.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때 우리 어땠었지 하면서 물어보니까 동생이 누나 그 책 나오면은 저작권의 일부를 자기한테 양도해야 된다고. 선생님 너무 재밌는 귀한 추억을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워낙 아이들이 새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는 이렇게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려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새 말하자면 동물원 같은 네. 곳에 가서 어깨에 이렇게 한번 얹어보는 거, 손에 이렇게 앉혀보는 거 이런 체험을 한 것만 해도 이제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고 새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네. 직접 매를 키우신 경험이 있으시다니 너무 특별한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을 직접 낭독해서 보내준 기자가 있어서요. 들어볼게요. 일산 성저초등학교 이은교 기자입니다. 짙은 동물기 소개. 안녕하세요. 이은교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짙은 동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시튼이 연구하고 관찰한 슬프고 신기한 동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짙은 동물기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는 커럼프의 늑대의 왕 로보라는 책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죽은 로보와 블랑카가 함께 창고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함께 만나고 싶어 했던 둘이 죽어서 만나는 모습이 상상되어서 슬프고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후감을 어린이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 되게 색다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저도 이 시튼 동물기 읽었을 음. 때가 생각나요. 저도 로보를 제일 아,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네. 늑대왕 로보. 네네. 아, 언제 읽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어른이 돼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시튼 동물기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안 읽고 한 20대 그때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독후감을 듣고 보니 다시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책 읽으면 또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선생님 책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오늘 그중에 특별히 한 권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 어라친을 들어보니까 네. 동화는 많이 소개하셨는데 동시는 별로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제목은요. 깨알 같은 잘못이라는 네. 책인데요. 네. 읽어볼까요? 네. 깨알 같은 잘못. 졸업이구나.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어 아쉽다. 선생님, 그동안 우리들이 속 썩여서 미안해요. 너희들이 속은 무슨 속을 썩여. 그냥 말 좀 안 듣고 욕하고 쌈박질하고 몰래 침 뱉고 숙제 안 해오고 꼬박꼬박 대들고 와장창 유리창 깨고 귀청 떨어지게 떠들고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고 봄날 병아리들처럼 비실비실 졸고 입 아프게 설명해도 단체로 멍 때리고 다른 선생님한테 걸려서 귀 잡혀 들어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간 떨어지게 하고 저번에는 참 5분이 한꺼번에 땡땡이도 치셨지? 아무튼 그런 일들밖에 없었는걸 뭐. 그러네요. 헤헤헤헤 히히히히. 선생님 너무 재밌는 동시예요. 그 진짜 담임 선생님이 쓰셨을 것 같은 그런 시인데요.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네. 연락이 왔어요. 엄마를 네. 모시고 오라고. 예. 그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그 반 애들이 뭐 하여튼 중간에 집에 가는 애도 있고 그 시간에 오는 애도 있고 네. 막 그렇게 막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런지 애들이 아주 너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무언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네. 어쨌든 모종의 사건으로 이제 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아니 우리 애들이 뭐 그렇게 잘못을 네. 했으니까 그냥 좀 공부 안 하고 뭐 말 안 듣고 뭐 좀 그런 것 뿐이죠. 뭐 정말 잘못한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선생님은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됐어요. 네. 선생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선생님 한 편 더 준비하셨다고. 네. 네. 부탁드릴게요. 코끼리가 될 때까지 갓 태어난 아기 코끼리는 자기가 코끼리인 줄 모른대. 긴 코도 뭔지 몰라 발로 꾹꾹 밟아보고 물도 입으로 마시다가 풍덩 강에 빠지기도 하지. 귀찮기만 한 큰 귀도 떼어버리고 싶어 몰래 나무 둥치에 비벼대고 장난으로 아무거나 밟아버리고 깔아뭉개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끊임없이 속삭인대. 아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부드럽고 인정 많은 아름다운 코끼리란다. 마지막 부분이 막 가슴이 찡하네요. 네.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이 시는 또 저희 딸이 네.
코끼리 엄마하고 새끼하고 진흙탕에서 막 네. 노는 그런 영상을 네. 보여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 코끼리 새끼가 굉장히 장난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 장난꾸러기였는데 엄마가 계속 귀도 핥아주고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너무 귀엽다고 네. 이렇게 봤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시로 썼습니다. 네. 선생님 그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그 마지막에 엄마 코끼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끊임없이 속삭인데 아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부드럽고 인정 많은 아름다운 코끼리란다. 네. 와. 이렇게 속삭여주는 코끼리라면, 이렇게 속삭임을 엄마한테 받는 코끼리라면 정말 멋진 코끼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였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지식의 시간, 바로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세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플라스틱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플라스틱. 오늘날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플라스틱입니다. 칫솔, 신발, 가방, 페트병, 비닐봉지, 반찬통, 컴퓨터,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얻었습니다. 나무나 돌, 흙, 모래, 집, 풀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약 100여 년 전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재료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이렇게 널리 퍼진 것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합니다. 웬만해서는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에도 변화하지 않고 녹슬거나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해서 식품을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또 일정한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져서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투명해서 색깔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요. 게다가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짧은 시간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만능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간편하게 쓰고 버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특히 상품 포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증가했지요. 그러나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땅에 묻어도 300년에서 500년이나 썩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또 열에 약해서 불에 잘 타고 불에 탈 때는 유독가스를 배출합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거북이나 고래나 물고기가 위험에 빠집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죽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죠. 매년 약 100만 마리의 해양 동물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UN 환경 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00만 톤이나 되며 이미 흘러 들어간 양이 1억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게가 물고기들의 무게를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의 무게가 물고기들의 물고기보다. 예, 네. 선생님 이 사실 아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플라스틱이 정말 심각하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네. 몰랐습니다. 그죠. 저도 플라스틱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요. 특히 비닐봉지 안 네. 쓰려고 해서 그 장바구니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긴 하더라고요. 환경을 지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장바구니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장바구니가 또 엄청 많아져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못 줄인다. 시끄리들. 수영 기록을 못 줄였다. 선생님한테 5대나 맞았다. 전기가 짜릿짜릿했다. 선생님은 이 약물고 기록을 줄이라고 한다. 나도 줄이고 싶다. 이 약물하고 줄어들지 않는다. 선생님한테 또 맞을 것 같다. 어떡해요. 수영 기록을, 못 줄여서 네. 쌤한테 혼나는 얘기를 곡으로, 썼는데요. 빨리 기록이 줄여지던가 선생님이 안 때리던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네.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민 상담 코너예요. 들어보시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해결책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긴급 돌봄을 다니는데 긴급 돌봄에서 저를 괴롭히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한테 발찌검을 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땐 자꾸 새치기를 하고 언제는 돌봄 교실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를 어깨로 밀쳐서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관종, 그러니까 저에게 관심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남학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쩜 좋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관심 받고 싶으면 좀 말을 걸거나 같이 놀자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왜 이럴까요? 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정말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를 한 3번 정도 3번. 네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친해지고 싶은데 그 친구가 방법을 잘 몰라서 괴롭히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이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친해지고 싶으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다정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면 그 모르는 쪽이 배워야지 이쪽에서 막 계속 참고 있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이 날 불쾌하게 한다면 하지 마. 기분 나빠. 라고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3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민이 잘 해결된다면 또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솜씨 자랑 시간입니다. 동시 낭독 들어볼 텐데요.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입니다. 낙하산이 하나 둘 박경용. 낙하산이 하나 둘 내리고 있었다. 파란 하늘 때문에 더욱 하얗게. 바람이 불어도 서둘지 않고 깊은 숲속이다. 호젓한 오솔길이다. 조용한 오후 빌딩이 숲처럼 우거진 탄탄한 아스팔트 길. 풀냄새도 없었다. 그늘도 속삭임도 없는 쨍한 숲길. 아니다. 잘못 들었다. 속았다. 방향을 돌려라. 낙하산이 하나 둘 뜨고 있었다. 갈 길이 아직 먼 민들레 낙하산. 네.
박경용 선생님의 네. 낙하산이 하나 둘이라는 동시였는데 쌤 이 네. 동시 알고 계셨던 시예요? 아니요, 처음. 그죠. 저도 네. 처음 들었는데 어린이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네, 네. 더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네요. 저는 동시를 쓰는데도 동시 네. 낭독을 잘 못하거든요. 아. 분위기 있게.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동시를 더욱더 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낙하산이 하나 둘 이렇게 네. 읽어서 진짜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민들레 꽃씨를 볼 때면 박찬빈 기자가 낭독해준 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숙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매 이야기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아, 그래서 예, 더 이제 재밌는 얘기 해주고 싶었었는데요. 네네. 떨려서 네.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네요. 또 오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있을 어라친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020년은 1월부터 하여튼 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1년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나이 한 살을 안 먹어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거 무효라고. 네. 그만큼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2021년에는 더 건강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화작가 이창숙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먹기는 먹는데 입으로 먹지 않고 귀로 먹는 것은 뭔 줄 알아? 귀로 먹는다고? 어떡해? 그렇다니까. 모르겠어. 마음의 양식? 비슷한데 반대야. 힌트. 먹으면 되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정답은 바로 욕이야. 그럼 날마다 새로운 욕을 만들어내는 도시는? 또 욕이야? 나쁜 말은 재밌잖아. 그래도 욕은 좀... 아이 참, 빨리 맞춰봐. 모르겠어. 정답은 뉴욕. 날마다 새로운 욕을 만들어내는 뉴욕. 재밌지? 재밌지? 그지 문이야. 문이야, 소가 웃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소가 웃는다고? 정답은 우하하. 우하하? 아, 소가 한자로 우니까 우가 하하 웃는다. 우하하. 우리 문이 똑똑해요. 오늘도 고미문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웃으셨죠? 잠깐이라도 이렇게 웃고 나면 행복해져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좀 심심해질 때 좀 전에 들었던 고미문이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한테 알려주면서 또 한 번 웃길 바래요. 저도 그럴게요. 한 주 씩씩하게 보내고 금요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